자, 오늘 정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압축된 내용인데요. 크게 4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정비사업의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서 보면은 가장 큰 얘기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30년 이상 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은 동의율을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허가 건수가 한 2년 정도 급감을 했었죠.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실제로 이제 공급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이제 몸소 체감으로 이제 다가올 건데요. 그 전에 지금 완화 정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건축 규제 완화나 세금 혜택으로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거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서 건설 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이거는 지금 PF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에 좀 숨통을 좀 트여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발표된 전체적인 정책 자료를 가지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라는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자세히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은 결과론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소형 주택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올 수도빈 상태인데요. 제가 2019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한번 비교해서 서울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1월 기준으로 서울시 다세대 주택 허가 연면적이 18만 7천 제곱미터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금리 인상 전이라 굉장히 빌라 시장이 활성화가 됐었죠. 꼬마 빌딩 시장도 물론이고요. 이때는 굉장히 불이 붙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3년 11월 기준으로 다시 봤을 때는 서울시 기준으로 다세대가 허가 연면적이 3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자, 2019년 대비 17%밖에 안 됩니다. 83%가 줄어들었죠. 이건 지금 다세대만 기준으로 봤는데 건설 경기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됐죠. 모든 용도로 봤을 때는 2019년 기준으로 한 30% 정도밖에 허가 건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소형 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 추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만기 도래하는 PF 대출에 대해서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내용을 또 담고 있죠. 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재고, 중단 없이 사업 지원을 하겠다. 사실 정비사업에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성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준공 30년이 도래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착수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안전진단 없이 그럼 가는 거냐 하는데, 안전진단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되면 됩니다.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한 2,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서 안전진단하고 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해라.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통과만 시켜라. 그래서 엄청난 혜택이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되면 노후도가 좀 악화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도를 좀 개선을 해줬습니다. 기존의 3분의 2, 67%죠. 67%에서 60%로 완화를 해줬죠. 접도율이나 밀도 이런 건 이제 충족하지 않아도 이제 노후도만 맞춰주면은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재개발 촉진지구. 이 촉진지구는 이제 뉴타운 지역인데요. 이 촉진지구 지정시에는 50%로 완화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뉴타운 사업지죠. 지역 이외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만 그때는 포함이 됐는데, 이제 20%까지 포함할 수 있게, 이게 사업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게 완화가 됐고요. 이번 발표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크게 완화되는 부분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건축적인 완화, 또 하나는 이제 세제적인 부분입니다. 이 건축 규제 완화 내용을 한번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기존에 300세대 미만으로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 세대수 제한이 이제 없어졌고요. 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소규모로 이제 빌라를 많이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부분입니다.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됐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방을 하나까지 구획을 할 수 있었어요. 2개는 안 해주고 딱 하나만 해줬어요. 방 3개까지 설치를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60제곱미터를 꽉 채운다고 하면은 확장 발코니까지 하면은 실제 사용하는 전용 면적이 아마 85제곱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방 3개짜리 아파트 평면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30 이상이면은 0.6대였는데 공유 차량을 적용을 하면은 0.17대까지 완화해주겠다. 이 공유 차량은 뭐 소카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을 할 경우에는 비주거 부분이 무조건 10% 이상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죠. 하지만 중심 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 공동주택을 허용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되는 요인입니다. 이 비주거 10%를 할 때 우리가 주상복합을 보면은 1층, 2층, 3층 이 상가를 일부러 넣거든요. 이 10% 규제 때문에. 근데 이 상가라는 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항상 리스크로 다가오는데 그 부분마저 공동주택으로 허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발코니 설치 허용. 그동안 우리가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기존 건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건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벽에 이렇게 블록블록 엠보싱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건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발코니 설치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은 2층처럼 3층보다 다른 층보다 건물 바닥을 넓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요. 그러면 3층에서 이 바닥을 자연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2개 층마다 하나씩 이렇게 내보내서 이 바닥을 자연적으로 쓸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발코니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오피스텔하고 주택하고 평면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차도 같고 이제 하지만 발코니 이제 확장 부분의 내용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아직 확장 부분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허용은 안 해줄 거라고 보는데 확장 내용 부분도 앞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제 혜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이 소형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취득세나 종부세 이 부분에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세제 지원 앞으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이번 발표에 여러분들이 약간 서운한 점이 있는데 아파트는 다 제외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인데 단 법 개정이 전제가 된다. 법 개정이 돼야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도 국회 통과를 못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법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죠. 자, 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의 소형 아파트 제외입니다. 오피스텔까지 최초 구입 시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2주택 보유자라고 하면은 소형주택을 하나 더 추가로 했을 때 기존에 3주택으로 취득세 같은 부분 굉장히 12%까지 있었죠. 하지만 2주택으로 간주하고 모든 거를 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만 이게 또 약간 좀 껄쩍지근한 내용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할 때는 그 특례 있잖아요. 1주택자 특례. 이런 부분은 미적용을 하겠다. 하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8월에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 사업자 이게 이제 부활이 됩니다. 그 대상이 아마 6년이 될 것 같아요. 4년, 6년 있었는데 4년은 안 해줄 거하고 아마 6년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단기 등록 임대로 소형 기축주택을 구입을 하면 기축주택이라는 거는 준공된 건물입니다.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임대 등록을 하고 기존의 주택을 구입을 하면은 주택수에 제외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제 산정을 똑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10일 날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두 가지죠.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이 이번 정책 발표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